그 두 쪽을 맞춰가지고 그냥 보면 잘 안 보여요. 뭔가 무늬가 있는 잘 안 보여요. 그거를 이제 현빙에 확대를 하면은 그 안에 꽃이 있고 나무 잎이 있고 동전만한 금판에 그 안에 비둘기 두 마리가 산비둘기 두 마리가 암수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 안에.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저는 뭐 이제 저희들 받는 종목이 세 가지가 받는데 하나는 이제 상감하고 상감. 또 하나는 쪼이캐가 무늬 새기는 거 문에 새기는 거. 또 하나는 타출이라 해서 입체감 있게 두들겨서 이제 입체를 만드는 그렇죠. 거고 그것도 그 세 있죠. 가지가 이제 조각장에 해야 될 일인데 예. 저희 선생님은 송재환이라고 송재환 선생님. 예, 그분은 이제 조선 말기에 그 전통 기술을 하시다가 어릴 때 하시다가 일본 사람 밑에 가서 기금속도 하고 배우셔가지고 이제 결국은 저한테는 기금속 스승으로 만났는데 이제 그래 하시다가 전통이 자꾸 나오고 전통에 대한 이제 발표가 되니까 우리 선생님은 상감이 전공이었고 상감. 예,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타출이나 쪼이가 전공이었고 이런데 옛날에 김정섭 선생이라고 계시는데 김정섭 선생님. 예. 그분이 이제 우리 선생님 가마 또 형님뻘 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1인자였는데 그분이 가장 잘하는 건 타출이라 해가지고 입체감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잘하시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상감은 그냥 이렇게 뭐 수준급에는 못 가셨고 근데 이분 아드님이 이제 김철주 선생님이라고 김철주 선생님. 예,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죠. 예. 근데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필요하니까 일본적인 그 조각을 약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조각은 이렇게 끌로 파내는 조각은 없어요. 무늬를 조각한다 하면서 이렇게 파내는 건 없는데 쪼익 해가지고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역사적으로 다 정을 쫓아가지고 찍어가지고 무늬를 만들었어요. 그 현미형으로 보면은 이렇게 무늬를 고랑을 파고 이런 것들이 다 찍어서 만들었지. 찍어서 그 고랑을 만든 거고 홈을 만든 거고. 판 건 아니다. 일본 사람들은 파서 하고. 그거를 납작한 칼로 파내가지고 뜯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혼용이 돼가지고 뭐 지금까지 조각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 조각이라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전통은 쪼이라 해야 돼. 쪼이. 쪼이장 이렇게. 쪼이장. 뭐 요즘은 약간 이제 문화유청에서도 뭐 조각장하고 쪼이장이라도 한다 뭐 이렇게 두 가지 공용으로 쓰는데 언젠가는 이제 거기 저도 이제 책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지배계층에서 이거는 만들지 마라 저거는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법이 끊기다가 이었다 끊겼다 해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자꾸 되어 오다 보니까 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언젠가는 이제 기법은 똑같은 기법이니까 한번 정리는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시력 좋을 때 작업이라도 좀 더 한다 해서 1년에 한 석점 정도 일하고 있는데 뭐 한 해 정도 쉬더라도 책을 써야 안 되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저 사리 같은 것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예, 사리 뭐 통도 뭐 불교 용품이죠. 그 고려 시대 와서는 금속이 가장 발달된 부분이 종교적인 불교 불교 용품들이 가장 발달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뭐 지금의 조형에 지금 맞는 이런 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그까지는 못 가고
지금 이제 현대적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전통을 뭐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유물도 이제 뭐 모으고 싶고 모은 게 아니고 뭐 교과서가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배워도 우리 선생님도 10살 때 조금 뭐 몇 년 배우신 가지고 전수해온 것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유물의 흔적으로서 찾냐 보고 상상해서 또 찾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기술자들이 기능인들이 이제 보는 그 뭐 현미경적으로 보는 방법 학자들이 보는 이제 또 방법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 문화재 연구소에 있는 분들하고 몇 분 만났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뭐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깊은 거는 자기들이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학자들이니까 장인들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장인들은 옛날에 일해주고 쌀을 바꿔가 먹고 살기 때문에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당신들매로 그런 현미경으로 촬영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 거다 상상하면은 1년에 쌀도 보리밥도 못 먹는다. 근데 슥슥슥 빨리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인들이 당신들 방법대로 그런 식으로 상상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 대신 내가 그 방법을 공개는 못한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우리나라만 가진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한번 봐달라 하길래 내가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제 그분도 못 믿는 거지. 그렇게 뭐 내가 그래서 어느 방에서 1시간 동안에 내가 이 작업을 해가 나올 테니까 당신들이 하는 속도에 50배는 빠르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물에 보는 흔적들은 이게 어떤 정보로 어떻게 움직였다 하는 보이는데 일반 사람들이 촬영해 볼 때는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이제 망설이지 않습니까? 그 상상하는 거고 저희들은 정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정 흔적을 보면 바로 알지.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울 때도 유물을 계속 모았지. 이제 뭐 쪼가리 하나라도 모아가 그걸 연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물도 모으고 그래서 그거를 유물에 대한 나타나는 기법 제가 하는 기법 이런 거를 비교해가지고 책을 한번 만들어주면 안 되겠나. 네, 쓰셔야겠네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친한 이제 정량모 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꾸 언제 빨리 책을 안 쓰냐고 자꾸 너 죽고 나면 그거 다 없어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연구소 지금 있을 건데 그거 자꾸 유물이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그 경주 그 안압지 그 해랑에서 작년에 발견된 건데 국가에서 이렇게 발굴하다 나온 건데 금 밖은 아닌데 금이 얇은 판으로 해가 두 쪽이야 되는데 두 개 합치면 동전 100원짜리만한 금판인데 거기 두 개를 찢어져 가지고 똘똘 뭉치고 해가지고 그 이제 땅 속에 20m 간격으로 여 하나 던지는 고쳐 하나 묻은 게 발견돼가 거기 이제 자기들은 문화재 연구소에서 발굴하다가 금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냥 금이라고 놔뒀는데 자세히 보니까 무늬가 좀 새겨진 것 같아요. 그걸 펼쳤어요. 펼치가 이제 맞춰보니까 쪼가리를 이제 맞출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발견돼가 제보고 연구소에 오락해서 이제 같이 조사자께 갔는데 그 유물이 세계적인 유물이라 해도 가안이 알 정도의 유명한 유물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어디 골동 가게에서 수집을 해서 어디 나와가 논밭에서 나와가 이거를 이런 게 있다 우리나라 거다 하면은 그건 이야기 안 된다.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이 없다 이렇게 할 건데 신라 시대에 회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 문화재 연구소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 차이가 문화재 연구소에서는 이거는 어느 어떤 어떤 물체에 장식으로 금을 붙인 거 알겠느냐 이렇게 본다 하길래 그건 절대 나는 인정 못한다. 그러면 거기 붙여가 떨어졌다 하면은 약간 평면으로 있든지 약간 반접짓든지 쭈글쭈글했는데 이건 콩꽃이 똘똘똘 막 말아놨지 않느냐. 아무리 땅속에 지열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말리진 않죠. 그거를 어떻게 말리게 하겠나. 그러고 양쪽 다 또 그걸 20m까지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묻었겠나. 떨어질 수 있느냐.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은 우리 불교 용품도 사찰에 대한 연구를 하고 탑 속에 있는 사리 장치들도 발굴할 때 현장 가보고 이러면은 만드는 분은 막 부처님에 대해서 막 있는 것 다 만들어서 공양하고 넣을 때는 의식은 스님들이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거기다가 그렇죠. 장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를 그렇게 경을 갖다가 금사경을 쓰고 그렇게 예쁘게 글씨 썼는 거를 넣을 때는 부처님 뱃속에 넣을 때 안 들어간다고 막 찢어가지고 막 깍깍 채워 넣거든요. 만든 과정이 중요한 거지 넣는 방법은 중요시 안 했어요. 옛날에 저는 그렇게 봐요. 부처님 뱃속에 들어가 있던 이런 이제 복작물 이런 유물들을 보면은 다 그럼 찢어서. 책을 그대로 탁탁 접은 채로 깨끗하게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받치듯이 넣어야 되는데 막 아무데나 막 빈 자리에다가 최대한 많이 넣어서 뭐 이거 내가 정성을 보인다 이런 거 뜻이지 만드는 과정이 정성이지 그거를 어떻게 잘 뭐 전시하고 잘 보이도록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금부치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부처님한테 바치는 뭐 공양물 뜻으로 그냥 뭐 내가 만들었으니까 금 두 쪽을 땅속에 묻겠다 이렇게 묻은 거 알겠나? 저는 상상을 그래 하는데 그 두 쪽을 맞춰가지고 그냥 보면 잘 안 보여요. 뭔가 무늬가 있는 잘 안 보여요. 그거를 이제 현미경에 확대를 하면은 그 안에 꽃이 있고 나무 잎이 있고 동전만한 금판에 그 안에 비둘기 두 마리가 산비둘기 두 마리가 암수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 이제 그 왜 연구 조사를 해야 되는가 막 그 안에 그 잎이 금으로 된 그 가의 꽃잎이 잎 한 개가 우리 육안으로 보면 쌀내기만 해요. 흰 쌀 하나만한데 그 안에 잎맥을 60가닥을 쳐놨어요. 와. 그러니까 그건 현미경 하면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거를 현미경 확대 촬영하면은 그냥 연필로 칼로 끓는 게 아니고 정으로 탁탁 찍어놓은 자국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60가닥을 다 정으로 다 쪽사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를 현대에 와서 국가문화재 제보고 쌀내기 안에다가 위에 60선, 밑에 50, 40선 밑선을 쳐보락하면은 못 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어떤 기기 알고는 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장인들이 하도 오래 해가지고 손에 익어서 그냥 우리 도마에 칼질하듯이 그냥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맞춰가지고 60개, 50개, 59개 이렇게 자기 숫자 개념 없이 그냥 찍어가 똑같이 고루 찍은 거거든요. 그런 게 만약에 나왔을 때 아주 적고 섬세한 건 다 중국 거다. 우리 민족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편안하게 뭐 이런 문화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뭐 하는 그런 유물이 발견되니까 그 시대는 연장이 지금하면 더 안 좋고 그런데 그 통일 신라 시대에 그만큼 잘 만들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흉내도 못 내고 있으니까 이때까지 오면서 장인들이 기술이 자꾸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뭐 시대적으로 필요할 때는 발달되고 필요할 때는 내려가고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가 있는 조선시대부터는 막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걸 보면 또 그걸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문화재니까. 또 몇 달 동안 그거 이제 해보려고 막 연구하고 있다 보면은 뭐 현대 작품을 해보고 뭐 새로운 뭐 미술품 만든 거는 어려워져. 그것도 해보고 싶고 또 뭐 해보고 싶고 하니까 유물이 끊임없이 발견되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내 하나 제자리 그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죠. 전통 공예를 뭐 쪽에 깊이 관여한 건 40부터 했는데 46살에 또 대구시 문화재 되고 또 뭐 지금 뭐 최근에는 국가문화재 됐는데 그동안 전통만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상감 쪽에만 제가 치우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제 생각에는 고려 상감을 뭐 최고로 치는데 그 수준은 제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같은데
뭐 쪼이나 타출은 안주까지 고려인들 뭐 금바도 못 가고 안주 유치원생이고 이제 저희들 아들 딸들이 다 하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뭐 쪼이를 지금부터라도 해서 이제 한 20년 후에는 이제 고려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근데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선생님 직접 만드신 겁니까? 예, 저는 그 위에 그 쪽은 아니고 밑에 그 상감된 거예요. 예. 요거 예, 밑에 예, 상감된 예, 거. 예. 이게 뭐 살이 넣는 저거 뭡니까? 이게? 그 병이 뭐 사리병은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사리병이 저만큼 크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리가 저만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사리병은 이따 발견된 거 보면 거기다가 방송이 많습니다.